안녕하십니까, 원로입니다. 오늘 산행을 하는 도중에 폭포가 있어서 더위도 식힐 겸 해서 잠시 폭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원한 폭포 소리에 무더운 날씨를 날려버리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이 있으면 반드시 약도 있다라는 명언을 가슴속으로 깊이 새기면서 늘 산행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병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좋아서 좋은 약초를 찾는 것이 저 취미생활입니다. 그리고 어떤 구독자님께서 왜 요즘은 산삼 산행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산삼 산행을 하지 않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빨간 딸이, 즉 열매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지만 산삼도 종족 번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제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빨간 딸이 딸려서 떨어지면 다시 산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 산행의 목적은 골세보와 부처손을 찾아 험난한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매미 소리도 들리고 상당히 날씨가 덥습니다. 그런데 왜 골세보와 부처손을 찾는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우선 저와 함께 천년 비아그라인 골세보와 항암 효과가 뛰어난 부처손을 찾아 즐거운 산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기대해 보십시오. 드디어 산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저 파란 하늘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런 풍경을 보기 위해서 산을 정복하는 것 같습니다. 골세보와 부채소는 대부분 험한 바위산에 자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민가 주변 바위산에도 자생합니다만은 저는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험한 산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곳의 골세보와 부채손이 자연적인 상태에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약성이 아주 좋습니다. 골세보를 한자어로 풀이를 하면 뼈골자에 붓을 세 돌보를 서서 골세보라고 하는데, 부러진 뼈를 이어준다는 뜻입니다. 보통 바위나 나무 줄기에 붙어서 자생을 합니다. 골세보는 넉줄 고사리 뿌리 줄기를 말린 것을 골세보라고 합니다. 잎이 보통 20-30cm 정도입니다만은 잎 모양이 고사리 잎을 닮았는데, 고사리 잎보다는 좀 더 조밀하고 촘촘하게 생겼습니다. 골세보라는 것은 골, 즉 뼈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남성의 성기를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정력이 약한 것을 보강한다는 뜻도 함께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남성에게는 천년 비아그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골세보는 언제든지 채취가 가능한데, 채취 후에는 반드시 건조시킨 후에 덩쿨에 나 있는 털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하는 방법은 가스 토치로 털을 완전히 태워서 제거한 다음에 물에 깨끗이 씻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털이 있으면 안 됩니다. 뿌리는 옆으로 길게 뻗어서 송곳 또는 지렁이 모양처럼 생겼는데, 뿌리 마디에 마치 기가 달린 것처럼 털이 보송보송하게 나가 있고, 갈색 또는 회갈색 털이 빽빽히 덮여져 있습니다. 뿌리를 잘라보면 연녹색 육질로 되어 있습니다. 맛을 보면 향긋한 향기가 납니다. 효능으로서는
콩팥을 보호하며 뼈를 튼튼하게 하고 통증을 그치게 하고 상처를 낫게 한다고 합니다. 또 자양, 간장, 진통, 어열, 지혈, 신어요통, 골절, 타박상, 시력 감퇴, 정력 정진, 부러진 뼈를 치료해 준다고 합니다. 저는 보통 정력 정진과 골절 등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평소에 조금씩 달여서 먹으면 좋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루에 6에서 한 10g 정도 달여서 먹기도 하고 가루를 내어서 사용하거나 환으로 또는 술을 담가서 사용을 합니다. 이와 같이 골세보의 여러가지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채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채손은 오래된 바위에서 자생을 합니다. 바위에서 자생하는 약용식물로서는 대표적으로 부채손과 바위솔, 서기버섯, 골세보, 인력초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채손에 대한 유래와 약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부채손은 건조하면 안으로 오므라지고 축축해지면 다시 벌어지는 모습이 마치 부처님 손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또 다른 이름은 곤백이라 하는데 말릴 곤자와 척백나무 백자를 써서 곤백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바위가 아득한 곳에서 잘 자생을 합니다. 또 부채손은 천금과도 바꿀 수 없다고 해서 금불환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이름은 구사일생 영혼을 살리는 풀이라고 해서 구사환원초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성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처손은 나쁜 것을 없애고 좋은 것을 복돋아 주는 작용을 하며 부정거사의 작용을 지니고 있어서 암 환자의 체력을 늘리면서도 암 억제를 하는데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방사성 요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환자들에게 좋은 효능이 있어서 방사성 치료의 부작용을 막는 데 효과가 좋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효과는 노인들이 힘이 없고 몸이 나른할 때 부처손을 달여 먹으면 기운이 난다고 합니다. 사용 방법으로는 남자들 뿐만 아니라 몸이 찬 여성과 폐암, 간암, 위암, 인후암, 자궁암, 피부암, 식도암, 직장암, 각종 암 등에 부처손 3개 내지 4개 송이를 넣고 생강 한 조각과 물 3리터 정도를 넣어서 평소에 드시면 훌륭한 암을 억제하는 효과와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약차가 됩니다. 다음은 부처손에 대한 채취 방법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부처손은 바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손으로 당기면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칼이나 전지가위를 가지고 채취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잎만 잘라서 사용하면 다음에 뿌리는 다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칼을 가지고 한번 채취를 해 보겠습니다. 이 오피넬 칼은 호각도 되고 부싯돌 역할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애용을 하는 칼입니다. 이 칼로 한번 채취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칼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잘랐습니다. 다음은 부처손 자체가 수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이 물이 들어가면 파랗게 변하고 물이 없으면 누런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부초선을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는 설탕물을 가지고 시럽을 만들어서 효소를 담궈야 합니다. 그 효소 방법은 부초선 3kg에 설탕 2kg, 끓인 물 3리터 비율로 하면 적당합니다. 부초선은 월경불통이나 월경불통으로 인한 불임증, 여성의 음부속이 차거나 열이 나면서 아픈 정세 또는 출혈이라든가 타박상, 그리고 불면증에도 아주 좋습니다. 또한 몸속의 나쁜 피를 정화시켜주고 신장을 도와 소변을 잘 나게 하여 정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좋은 약초를 가진 약초이자 치료제로서 사용하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다음 기회에 더 상세한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의 건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